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47번째 이야기. 못난 자식 때문에 가장 아끼는 장수를 잃을 뻔하지 않았는가. 서선은 신야로 돌아가서 조조에게 유비가 항복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조는 유비가 있는 번성으로 향했습니다. 번성보다는 수비하기가 수월한 양양성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 이곳까지 온 백성들은 어떻게 하오? 굳이 따라오는 백성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두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비가 양양으로 옮긴다는 방이 붙자 신야와 번성의 백성들 죽기를 각오하고 유비를 따르기 위해 강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가에는 정든 집을 떠나는 노인과 아낙, 아이와 젊은이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비 일행은 천신만고 끝에 양양성에 도착했습니다. 성문 앞에 말뚝을 박아놓다니 축부가 왜 군사들을 이끌고 이리로 온 것일까요? 유비는 오래전부터 우리 형주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멋이 주공께서는 안으로 들어가 계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위종은 채모의 말만 믿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에서 유비군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하자 유비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화살을 멈추시오. 왜 백성을 구하고자 오신 유현덕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위원, 네 이놈. 일개하급 장수인 주제의 대장인 나를 능멸하다니. 화가 난 채모는 위원을 없애버리라 명을 내렸고 성 안의 군사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유비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위원. 그러나 유비는 전투가 벌어지는 성 안에 백성들이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성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백성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말았소. 양양성 안으로 들지 않겠소. 백성들을 더 이상 다치게 하고 싶지 않소. 발길을 돌려 강릉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병사들에게 강릉으로 떠날 채비를 하라고 일러라. 유비는 백성을 이끌고 강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양양성 아래 백성들도 어지러운 틈을 타서 성을 빠져나와 유비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문빈과 싸우던 위원은 부하들이 죽고 유비의 모습도 보이지 않자 장사태수 한현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강릉으로 향하는 백성들은 모두 10여만 명으로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이미 번성에 들었고 강을 건너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강릉에 먼저 도착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조조군을 물리칠 수 있으나 하루에 10리밖에 갈 수 없는 백성들을 데리고는 조조군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습니다. 군사들만 먼저 이끌고 강릉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백성들을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홍명까지 백성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고 하자 유비는 결국 그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관 장군께서는 군사 500을 데리고 강하의 유기공자에게 우리의 형편을 전하십시오. 군사를 모아 강릉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장 장군께서는 행렬의 뒤쪽에 있을지도 모를 조조군의 공격에 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명은 조자릉에게는 백성들을 보살피도록 하였는데 군사들이 백성들을 돌보며 행군하니 하루에 겨우 10리 정도를 갈 뿐이었습니다. 이 무렵 조조는 양양으로 사자를 보내 자신에게 항복 의사를 표시한 유종을 불렀습니다. 양양성은 조조에게 항복한 뒤 국론이 분열되어 내분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채모와 장유는 내부의 반발을 막기 위해 조조와의 화친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조조를 찾아 번성으로 갔습니다. 이번 일에는 그대들의 공이 매우 컸소이다. 채모 장군에게는 진나무 수군 대도독, 장윤 장군에게는 조순후 수군 부도독의 벼슬을 내리겠소. 앞으로 수군을 잘 이끌어 주기 바라오. 항복해 온 유종은 영구히 형주 땅을 다스리도록 해주겠소. 채모와 장유는 양양으로 돌아와 유종과 채 부인에게 조조로부터 들은 것을 고했습니다. 유종은 사자를 보내 조조를 양양성으로 청하였습니다. 다음 날 조조는 양양성으로 들어가 유종으로부터 병부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대를 청주자사로 삼을 테니 즉시 청주로 떠나도록 하라.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은가? 유종은 조조에게 속은 것이 분했으나 어쩔 수 없이 청주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 우음의 군사들이 나타나 공격을 하여 유종과 채씨 부인을 죽이게 됩니다. 우금과 군사들은 행렬을 뒤따르던 사람들과 호위하던 군사들까지 남김없이 죽이니 들판에 비명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일표 일족을 몰살시킨 조조는 군사를 풀어 제갈 공명의 가솔들 행방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앞날을 헤아린 공명이 가솔들을 피신시킨 바람에 조조군은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유비가 강릉으로 달아난 지 열흘도 넘었습니다. 강릉은 곡식과 물자가 풍부한 형주의 요지입니다. 유비가 그곳에 자리를 잡는다면 큰일입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날랜 군사들을 추려내어 유비를 뒤쫓도록 하라. 유비는 많은 백성들에게 발이 묶여 빨리 행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며칠이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조조는 형주의 장수였던 문빙에게 강화태소 관내의 벼슬을 내려 선봉으로 삼고 자신도 대군을 이끌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유비를 뒤따르는 군사는 겨우 3천이었습니다. 하지만 10만도 넘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 행군의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공명은 즉시 군사 500의 호위를 받으며 유기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강화로 떠났습니다. 공명이 떠난 지 이틀이 지났을 때였는데 유비 일행을 뒤쫓아온 조조군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장비 덕분에 유비는 가까스로 조조군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냇가를 낀 둑을 달리던 유비와 군사들 앞에 한 무리의 조조군이 나타나기를 막아섰습니다. 그대는 형주의 으뜸가는 장수 문빙이 아닌가? 어찌 조조의 앞잡이가 되어 옛 친구를 물어뜯으려 하는 것이오? 모두 돌아가도록 한다. 유비는 밤새도록 말을 달렸고 날이 밝자 조조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비를 따라온 군사들은 겨우 1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유비의 가솔들은 물론 조자룡, 미축, 미방, 가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처를 입어 피투성이가 된 미방이 몸에 맞은 화살을 뽑지도 않은 채 나타났습니다. 조자룡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자룡은 나와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이요. 말을 타고 조조의 진중으로 떠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자룡은 나를 버리고 항복할 사람이 아니다. 조조군을 맞아 싸우던 조자룡은 유비는 물론이고 그의 가솔들도 보이질 않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비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조군에 맞서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그만 유비의 가족들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조자룡은 죽기를 각오하고 간부인 이 부인과 유비의 아들 아두를 찾기 위해 전쟁터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을 만날 때마다 조자룡은 두 부인과 아두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백성들 틈을 헤매고 다니던 조자룡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간홍을 발견했습니다. 간홍으로부터 두 부인과 아두의 소식을 들은 조자룡은 장판교 쪽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두 부인을 만난 조자룡, 그때 조조군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적장순우는 조자룡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부상을 당한 채 포박되어 있는 미축을 다시 만난 조자룡은 미축의 결박을 풀어준 뒤 간부인과 함께 말에 태우고 장판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주공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형님께서는 저 아래 나무 그늘에서 쉬고 계시네. 장장군, 무사하셨군요. 형수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미축공은 부인을 모시고 먼저 가시오. 나는 미 부인과 공자를 찾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겠소. 다시 조조군의 진영으로 가던 조자룡은 도중에 한 장수를 만나 싸우게 되고 그 장수를 베어버립니다. 저 자가 메고 있는 검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청홍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보검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자는 하후은이라는 장수로구나. 조우는 과거 유비에게 들은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하우는 조조가 총애하는 맹장으로 하우돈의 동생이다. 조조에게는 의천과 청홍이라는 두 자루의 보검이 있다고 한다. 의천검은 자신이 지녔고 청홍검은 자신이 아끼는 하우은에게 주었다고 하더군. 청홍검이 그렇게 좋은 검입니까? 청홍검은 아무리 강한 쇠도 무자르듯이 잘라버릴 수 있다고 하더구나. 이렇게 조자룡은 뜻밖의 보검을 손에 넣게 됩니다. 청홍검을 얻은 조자룡은 말에 올라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도망치지 못한 백성들과 유비군을 살육하고 있는 조조군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조자룡 장군이 아닙니까? 장군을 만나서 우리 아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장군께서 이 아이를 무사히 유황숙께 데려다 주십시오. 공자님과 함께 말에 오르십시오. 제가 목숨을 걸고 주군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이 없으면 장군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겠습니까? 나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두를 지켜주십시오. 부인을 이곳에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조자룡의 모습을 보고 미부인은 스스로 우물 속에 뛰어들어 자결을 하고 맙니다. 조우는 풀과 나뭇가지를 우물에 던지고 토담을 허물어 미부인의 시체를 덮었습니다. 조자룡은 아두를 가슴에 품고 가부끈으로 조였습니다. 아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조자룡은 조조군에게 겹겹이 에워싸이고 말았습니다. 거기 싸우고 있는 장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상산의 조자룡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길을 열어라. 저 용맹한 장수가 바로 말로만 듣던 조자룡이로구나. 자룡을 얻는다면 천하를 손에 넣지 못해도 원이 없을 것이다. 진지에 알려 조자룡에게 활을 쏘지 말라고 전하라. 혼자니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자룡을 사로잡으려는 조조의 계획은 조자룡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군이 조자룡에게 활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자룡은 필사적으로 적의 포위를 뚫을 수 있었습니다. 조자룡의 몸은 적군의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도 없는 전투로 인한 피로가 몰려와 조자룡은 검을 들고 있기도 힘든 형편이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장판교로 달려온 조자룡은 장판교에 버티고 있는 장비에게 뒤를 맡기게 됩니다. 조자룡이 장판교를 건너 20리쯤 더 달려왔을 때 군사들과 함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유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자룡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전해 듣고 아들 아두를 건네받은 유비. 그러나 유비는 아들 아두를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못난 내 자식 하나를 구하기 위해 가장아, 걔는 장수를 잃을 뻔하지 않았는가? 이 일화는 유비가 조자룡을 얼마만큼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며 조자룡의 투지와 용맹성을 후세의 길이 남기는 사건이었습니다. 48번째 이야기. 켜러 보고 싶은 차 있거든 이름을 대고 나와 보라로 이어집니다.